장미숙은 복지형 임대 아파트 3층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62. 그녀의 아침은 새벽 5시에 시작됐죠. 손세차장에서 8시까지 일해야 하니까요. 미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주름이 잡힌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네요.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아침 루틴처럼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부엌으로 향해 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어요. 이 좁은 주방은 그녀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공간이었죠. 예전에도 지금도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과는 너무나 다른 주방도 있었어요. 20대 초반 부유한 박씨 가문의 대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할 때의 주방이었습니다. 대리석 싱크대에 고급 수입 오븐, 최신식 냉장고가 있던 그곳이죠. 박 회장님 댁의 새 아들을 위해 매일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큰 도련님은 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조심하고, 둘째는 단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막내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미숙의 입가에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막내 도현 그 아이만큼은 항상 무언가 트집을 잡았죠.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의 간이 너무 세네요. 이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없네요. 같은 말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가족들은 늘 칭찬했는데 도연만은 달랐습니다. 미숙은 옅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거의 기억은 언제나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시계를 확인하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세차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면 서둘러야 했어요. 아파트 복도로 나오며 옆집 문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입주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한두 번 마주쳤지만 무뚝뚝하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가 자꾸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을 한다며 스스로를 타일렀죠. 하루 종일 손세차를 하고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러 간단한 반찬거리를 샀어요.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해먹어야겠다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미숙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변하고 방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정전이 된 겁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서랍에서 양초와 성냥을 찾아 불을 켰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정전이 단지 전체에 걸쳐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밤늦은 시간에 누구지? 미숙은 의아해하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손전등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촛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옆집 남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동하지 않는 듯한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촛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긴장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무릎 부분 바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피가 조금 비칠 정도로 상처가 난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것 같은데.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남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정전이 갑자기 돼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손전등이 있었는데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촛불빛이 그의 얼굴을 제대로 비추는 순간 미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눈매와 입술, 그리고 미간의 주름까지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혹시 도연 도련님? 말이 불쑥 튀어나왔죠. 순간적으로 20대의 자신이 된 것처럼 예전 그 저택에서 불렀던 호칭 그대로 나온 겁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미숙 씨?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저 서로의 얼굴에서 지나간 세월의 흔적을 읽어내고 있었죠. 도연이 먼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도련님 소리 들으면 민망하네요. 그냥 박도현이라고 불러주세요. 미숙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40년 전 그 집을 떠난 후로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던 사람이 하필 이곳 복지 아파트 옆집에 살게 된 것이었죠. 들어오시겠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는데 소독은 해야 할 것 같네요. 미숙의 말에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이면서 미숙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 사이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구급 상자에서 꺼낸 소독약으로 조심스럽게 도연의 무릎 상처를 닦았어요. 도연은 고통을 참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소리 없이 견뎠습니다. 생각보다 깊지는 않네요. 금방 나을 겁니다. 미숙이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도현은 그녀의 손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죠.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과 동시에 과거의 기억이 만들어내는 친밀감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참 신기한 우연이네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미숙 씨를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있다고 들었지만 도련님. 아니 도연 씨일 줄은 몰랐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일하실 때 제가 많이 못되게 굴었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미숙은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음식이 맛없다, 간이 짜다, 뭐 그런 말들을 자주 하셨죠. 사실 다른 가족분들은 다 맛있게 드셨는데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신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더 못되게 군 거예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20대였나요? 어린 마음의 가정부였던 당신에게 호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랐죠. 철없는 부잣집 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괜히 심술 부리고 트집 잡는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미숙은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서 일할 때 도연은 갓 대학에 들어간 청년이었죠. 항상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을 좋아했다니. 그래서 내가 그 집을 나간 날 그렇게 눈 피하고 인사도 안 했던 거였군요. 도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어요. 당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괜히 화가 났거든요. 내 마음도 모른 채 떠나는 것 같아서요. 미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일에 대한 답을 이제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었죠. 참 오래 걸렸네요. 이 말을 듣는 데는.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미숙은 주전자에 물을 담아 작은 휴대용 버너에 올렸어요. 정전 중이라도 차 한 잔은 마실 수 있었죠.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집은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무너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미숙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박씨 가문의 몰락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했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30년 넘게 일했죠. 작년에 정년 퇴직하고 연금으로 겨우 살고 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조용히 찻잔 2개의 차를 우렸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진 않았죠. 지금은 딸 하나 있는데 해외에 살아서 가끔 연락만 해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결혼했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보진 못해요.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떠났고요.
두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서 어색함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꿈 같은 이야기지만 도연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붙잡았으면 내 인생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미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나 물을 더 데웠습니다. 그의 말이 가슴 한구석을 울렸지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만약에라는 가정은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시절 도연에게 작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요. 단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부잣집 아들과 가정부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던 겁니다. 이상하죠? 도연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나다니. 정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변압기 고장으로 아침까지는 복구가 어렵다고 했어요. 미숙은 담요 2장을 꺼내왔습니다. 밤이 쌀쌀하네요. 이거라도 덮으세요. 도연은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담요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담요를 덮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가운데 창밖으로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였죠. 신기해요. 이렇게 어두운 밤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게.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촛불빛에 비친 미숙의 얼굴은 나이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입가에는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때 나도 조금은 도련님이 좋았어요. 미숙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도연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진짜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그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정부가 주인집 아들에게 마음을 품는 건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도연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미숙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두 사람의 손이 촛불 아래 겹쳐졌어요. 따뜻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은 젊은 날의 두근거림을 불러일으켰죠. 너무 늦었을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미소 지었어요. 사랑의 늦은 때란 없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도연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밤을 보냈어요. 때때로 예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감정들이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미숙의 눈은 무거워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도연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도연은 그녀를 깨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세를 바꿔 미숙이 더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촛불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사그라들 때까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어요. 마치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평화로움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미숙은 소파에서 혼자 잠에서 깼습니다. 담요가 꼼꼼히 덮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어요. 도연. 전기는 다시 들어왔고 아파트는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메모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죠. 40년 전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이런 감정의 고백과 함께. 그날 이후 미숙은 일부러 도연과 마주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현관 앞에서. 그의 자취는 없었죠. 사흘째 되는 날 미숙은 용기를 내어 도연의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혹시 집을 비운 걸까? 아니면 자신을 피하는 걸까? 여러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미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관리인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옆집 박도현 씨 혹시 보셨어요? 요즘 안 보이네요. 김 씨는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아, 모르셨어요? 박선우 씨 입원하셨대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치료 들어가신다고 메모 남기셨는데. 박선우요? 미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옆집 박선우 씨요. 어르신들은 서로 이름도 헷갈리시나 봐요. 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박도현이 아니라 박선우라니. 설마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도현이 가명을 썼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 미숙은 옆집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도현이라 불렀을 때 그는 분명히 반응했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 그 눈빛은 분명 예전 그 사람이었어요.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헤어지는 건가? 미숙의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토록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40년 전처럼요. 집에 들어온 미숙은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어두운 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그날 도연이 남긴 메모를 쥐고 있었죠. 갑자기 찾아온 그와의 재회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미숙은 매일 아침 손세차장에 나가고 저녁엔 혼자 식사를 하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어보곤 했지만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어요. 미숙은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순간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옆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숙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지팡이를 짚은 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돌아오셨네요. 미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도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병원에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미숙은 그제야 그가 짚고 있는 지팡이와 허리를 조심스레 움직이는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졌던 거였군요. 들어오실래요? 저녁 먹고 있었는데.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의 집으로 들어온 그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해 보였죠. 관리사무소에서는 박선우라고 하던데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 제 본명은 박선우예요. 도현은 항상 쓰던 별명이었죠. 어릴 때부터 도현이라 불러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공식 서류에는 선우로 되어 있고요. 미숙은 안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억은 맞았던 거였어요. 그가 정말 그 사람이었던 거죠. 걱정했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시길래. 도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래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날 계단에서 넘어진 게 결정타가 됐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119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미숙은 식탁으로 가서 그에게 밥과 반찬을 내왔습니다. 도현은 고마운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도련님이라 하지 말라 했으니 이제 이름 불러도 되겠네요. 선우 씨. 도현 아니 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두 사람은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선우의 수술 이야기, 미숙의 일상 이야기, 그리고 서로가 지나온 세월의 조각들을 나누었죠. 이번에는 어떤 비밀도, 어떤 거리낌도 없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우의 허리는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미숙은 퇴근 후에 종종 그의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선우가 미숙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두 사람은 따로 살았지만 매일 저녁 서로의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만남이 일상이 되었죠. 반찬을 나누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선우는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미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내 평생 당신을 놓친 것이 가장 큰 후회였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난 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선우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이제 겨우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을 유지한 채 매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선우는 한국 전통차를 우려내는 법을 미숙에게 가르쳐 주었고, 미숙은 선우에게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습관을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미숙의 작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선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정전이 없었다면 우린 아직도 서로를 모른 채 지냈을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어쩌면 그 어둠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죠. 정전은 끝났지만 우리 사이의 불은 꺼지지 않았네요. 선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숙도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서로를 단단히 감쌌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미숙과 선우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내 딸이 미국에서 잠깐 들른대요. 미숙이 말했어요. 당신도 같이 만날래요? 선우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도 다음 주에 아들이 오기로 했는데 미숙 씨도 만나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미숙은 종종 그날 정전이 되었던 밤을 떠올렸어요. 어둠 속에서 초인종을 누른 선우, 그리고 촛불 아래서 나눈 오래된 진심. 그 모든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선우는 미숙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손전등이었어요. 그날 밤 고장났던 손전등이에요.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미숙은 감동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보물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선우의 건강이 좋아지면 함께 근교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미숙의 집에서 옛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제 미숙과 선우를 항상 함께 다니는 한 쌍으로 알게 되었어요. 관리소장 김 씨는 종종 그들을 보며 웃곤 했습니다. 요즘 노년의 사랑이 참 아름답네요. 미숙은 이전보다 더 자주 웃게 되었고 선우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미숙의 집 앞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두고 갔어요. 작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일상의 행복이었죠. 어느 날 밤 미숙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예전엔 어려웠고 지금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야 우린 서로를 제대로 봤습니다. 늦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오래 걸린 인연이었어요. 이제 그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려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게 미숙과 선우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함께 써나갔습니다. 정전 속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절대 꺼지지 않을 따뜻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